네, 의정부 문화원 상임연구원 서종원입니다. 이제 올해도 지금 몇 차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가장 의정부 문화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 이제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이미지 자료의 중요성과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제 의정부 문화원에서는 올해 이제 그 어르신 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카이빙 어르신 양성 사업을 저희가 이제 올해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이제 양성을 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의정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사진, 즉 이제 이미지 자료를 지금 많이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왜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미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많이 좀 알리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 포인트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의정부와 관련된 이미지가 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정부 문화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올해 이제 사업을 하셔 양성을 하신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분들이 같이 가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시절의 다양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그 이미지가 좋건 옛날 거건 최근 거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소소한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정부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적극 수집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출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에 대한 범주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긴 한데, 오늘날 가장 좀 핫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연구 과정의 하나가 바로 지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문화원에서의 관심을 갖는 건 지역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자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학이라는 게 이제 막 출발을 하다 보면 지역학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약간 좀 복합적이긴 해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저희가 찾아서 지역의 어떤 정체성, 왜 우리 지역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구하는 게 지역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이 과연 어떤 역사가 있었지? 우리 지역은 어떤 문화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는 부대찌개 말고도 또 다른 문화가 많을 건데, 지나치게 이런 자료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빛을 못 받는 게 많은데, 지역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적극 수집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치도 부여해주고 의미도 부여해주는 역할들이 바로 지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학은 결국엔 다양한 자료를 모아야 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더라도 왕조실록에도 분명히 의정부가 나와 있겠죠. 일제강점기의 신문에도 조금씩 의정부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모든 이야기를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의 모습이라는 색깔이나 정체성이 어떤 한 자료만 가지고 딱 떨어져서 의정부는 이렇다다, 의정부는 이렇다라는 걸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 자료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 그런 자료들이 다 모이다 보면 의정부는 이런 모습이구나, 의정부의 본연의 색깔은 이렇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좀 지역의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딱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옷도 입은 어떤 옷, 그 당시에 패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집을 찍었던 공간에는 뭐 작두나 이런 사진도 우리가 흔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가지고 있는 사진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사책이나 왕조실록이나 신문기사 등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학이라는 관점이 막 여러 지역에서 막 뜹니다. 지금 막 관심 있게 막 사람들이 우리 지역학, 우리 지역의 문화, 지역학 뭐 이런 연구들이 막 뜨는데, 문제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학에 대한 논의나 지역의 정체성, 문화 찾기, 오리지널 진짜의 모습을 찾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이 저희는 그냥 수집만 할 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역학의 모티브나 추진 방향은 지역 문화 자원을 적극 수집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활용해서 이 자료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의 이미지 자료만큼 지역의 온전한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가 판단컨대 아직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의정부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역의 이미지 자료를 관심을 갖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의정부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자료에 대한 가치는 비단 의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의정부 문화원에서 계속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시면 진짜 옛날 이미지 자료들이 막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작년에 나왔던 삼국동의 책에 보시면 그 신씨 집안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자료가 꽤 많아요. 그런 자료를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입었구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삼국동의 독바이의 어떤 모습들은 이러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하나가 저희가 지금 하는 일련의 지역학의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헬로 빼빼레도 우리가 옛날 사진을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생각보다는 없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책이 더 풍부해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역 문화 자원은 적어도 역사 자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논의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의정부라는 지역의 바운드리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왕조실록이나 이런 자료에 의정부가 단서 하나만 가지고 우와 의정부가 여기에서 보인단 말이야 막 이런 놀래기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한 줄 자체가 더 이상 이야기를 확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한 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기에는 여러분을 생각하시기에도 한 줄이 얼마나 많은 해석이 되겠어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런 맥락에서 서민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일기류, 지역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학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막 여러 지역에서 뜨고 있지만, 핵심은 이 자료에 대한 가치에 주목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로 뭘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자료 하나가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도 만들 거고, 그걸 가지고 패션의 어떤 의정부의 역사도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자료들이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가 얼마나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의 핵심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좀 더 확실히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카이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아카이빙 사업들의 핵심은 결국엔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제 구술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구술 자료와 이미지가 같이 매칭이 돼야지만이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 계속 좀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미지 자료들이 금년도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사업을 했던 것도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제가 몇 차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역사, 지역학은 연구자들한테 더 이상 너무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정부 문화원에서 올해 어르신들을 아카이빙하는 양성을 이렇게 교육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여기에만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정부에만. 저희는 옆에 있는 노원도 가야죠. 뭐 도봉도 가야죠. 심지어 뭐 전라도 가야죠. 경상도도 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정부를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뭐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지역학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 지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지역학의 연구의 핵심을 시민들에게 좀 얼추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사진, 뭐 일기, 뭐 집안에 있는 문서, 뭐 아빠가 썼던 뭐 옛날 그 버스 표, 예를 들면 토큰, 아니면 의정부 버스 뭐 학교를 다녔다 했는 명찰, 뭐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눈에 걸리면 이제 이 시민들이 가서 이제 싹 수집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계속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문화나 이런 연구를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건 이 흐름은 매우 올바른 양상이고 이 흐름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기존의 연구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어느 지역보다 도시 팽창이 빠른 곳이죠. 자연스럽게 팽창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거나 놓친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출발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시더라도 이주를 오시더라도 꼭 이미지 자료 같은 거, 기중한 자료들 개인이 버리는 거 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지역의 이미지 자료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자료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의 핵심적인 자료는 이미지 자료만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한 장씩은 가지고 계실 거고 집에 분명히 그런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지역학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자료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저희 쪽에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이제 이 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들 토대로 저희가 이제 삼곡동 책자를 냈거든요. 자, 지금 이 시민들을 의정부 문화원에 양성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장 가서 이제 구슬채로 하는 어떤 모습인데 이분들도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양성을 했던 사진이고요. 자, 실제로 이제 조사하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선생님, 자료는 많은데 지역에는 그럼 어떤 자료가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아셔야 되는 게 지역의 문화자원의 어떤 유형들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문화자원은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긴 합니다만 솔직히 지역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학이나 지역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유형과 무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지역 문화를 핵심이 뭐냐면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정 자료만으로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모여야지만 그 정체성이 올바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대충 뭐 사찰도 있고 뭐 지명유래도 있고 뭐 그다음 옛날 사진 중에는 이제 결혼식 사진, 뭐 돌잔치,
뭐 마을 공사하는 거, 특히 이제 새마을 운동 당시에 뭐 마을 주민들이 뭐 길 닦거나 뭐 했던 사진들, 아니면 문서들. 또 재밌는 게 옛날에는 마을 도로나 뭐 공사할 때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일일이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자료들 뭐 등등등. 그다음에 또 중요하죠. 문서 중에는 일기류, 뭐 편지. 특히 또 저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 펜팔을 했다는 뭐 거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편지, 심지어 일기장, 뭐 가계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나 특히 남성분들도 그런 가계부를 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집에서 쓰시는 가계부들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단가나 물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국민들의 구술 자료이기도 하죠. 그러면 선생님 지역의 기록물이 중에 이제 이미지 자료를 하는데 기록물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핵심은 공공적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졸업사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기록물이 지역의 기록물 중에서 무게감이 좀 있는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인데 왜 이 기록물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다양한 지역의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기록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방구대 안각화 사진인데 이거 사진이는 아니죠. 왜냐면 안각화의 문양인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때요? 이 시대에 고래를 잡았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진들을 좀 땡겨오면 이 고래입니다. 이 배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래를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가 역사가 매우 매우 오래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울산에 가면 이런 고래고기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지 자료 하나가 여러분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에 뭐 잠실 경기장 가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어떤 의미가 해석이 가능할까요? 올림픽 보러 의정부 사람들도 갔구나. 뭐 적어도 이런 사진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해석에 맡기지 마시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 쪽에서 제공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울산에 가면 고래집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벌써 역사가 뭐 몇천 년 앞선 시기에 어떤 그 증거물 하나가 이만큼 중요한 자료를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뭐 자료, 마을 기록물 이 하나가 결국엔 의정부의 역사에 있어서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좀 주목하게 봐야 될 게 물고기라고 두 마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어문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쌍어문을 통해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냐? 쌍어문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뭐 중국, 동남아시아 이 불교와 관련된 게 꽤 많습니다. 그럼 이 문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신지 아십니까?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유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에 유입된 양상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쌍어문 연구자들은 이 쌍어문을 하나 가지고 뭔 연구를 하냐면 김수로 그 아유타국에서 왔던 흔적들을 이런 식으로 밝혀낸 연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건 아닐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도 또 명심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뭐 집안에 문서 하나가 막 이야 뭐 여기에 보시면 의정부에 뭐 두뇌 평에서 뭐 농사를 지었는데 조내시 집안이 뭐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신문 자료는 아니 문서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런 문서는 여러분들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미지 자료는 역사가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빨라봤자 일제강점기, 좀 더 빠르면 개화기 무렵일 거예요. 주요 사진들은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겁니다. 카메라가 이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의 관련 자료가 의정부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의정부의 이제 조선시대 이제 제가 찾은 문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미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에서의 이제 기록물은 핵심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발, 옷, 머리, 뭐 예를 들면 가방, 그다음에 꽃, 뭐 등등등을 다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기록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들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이제 찾은 자료인데 혹시 이거 보시고 집에서 달력이나 한 30년 동안 일기를 쓰신 분이 좀 주변에 계시면 좀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 자료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달력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온도를 적고요. 또 하나 온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뭐 했던 일들을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걸 30년 동안 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죠. 이 자료 하나가 결국엔 의정부의 역사, 특히 요 근래의 역사를 매우 꼼꼼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보실게요. 뭐 예를 들면 비가 얼마큼 왔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5시에 일어나서 뭐 했다. 뭐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받으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면 결국에 이 자료 하나가 진짜 여러분들 뭐 교과서 뭐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땡겨보겠습니다. 23.5도부터 해서 뭐 손 오는 날 고추 3번 구워서 뭐 농섭을 했다. 이 자료는 결국엔 포천 지역의 농업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지역에도 아마 이렇게 열심히 일기를 써오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0.001%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있으시면 연락 좀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자,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도 혹시 이렇게 좀 쓰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좀 재밌는 자료인데 이 하나 기록물이 하나가 1980이라는 기록물 하나가 결국 1980년대 이걸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듯이 이 기록물이라는 건 내용이 적던 많던 간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물 중에서의 핵심은 결국엔 마을 기록물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 기록물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얼추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지역의 기록물 유형 중에는 뭐 종이 자료, 시청각 자료, 인쇄 자료, 뭐 그의 자료가 있습니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기장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일기장에도 그런 지역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죠. 뭐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뭐 5학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게 뭐 마을의 이제 기록물 중에 하나가 이게 우물에 이렇게 낙하치러지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담벼락.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에 넘겨 있던 포스터. 그 다음에 뭐 특정 지역에 갔더니 뭐 지하철 노선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계동 달동네 지금 노원에 있는 것 보면 이렇게 중계 본동에 뭐 문패,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이런 대자보 같은 거는 또 그다음에 이렇게 집회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거. 의정부도 여러 지역에 좀 보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빽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자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저기 올해 마을 기록자, 시민 기록자, 이제 어르신 기록자 아카이빙 사업하면서 지금 하는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보시면 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미지를 펼쳐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는 모습들이고,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미지와 그 시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앨범을 지금 다 펼쳐놓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료 하나가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수집한 자료 중에 좀 오래된 것들은 1950년대 자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민 기록자분들이 해줬던 자료들을 다 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기존의 역사책이나 문헌 자료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생을에 관련된 자료 중에 뭐 의정부의 상여 모습들도 보이는 것들 보면 이 지금 올해 금년도에 활동하신 이 작업 딱 1년 정도만 활동을 해도 저희가 지금 뭐 수집한 자료가 최소 한 200컷에서 한 500컷 가까이 되는데 이 자료 하나들이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책자로 만들어내면 적어도 10건 이상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공해주지 않는 사진들까지 저희가 아마 이 작업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적으로 5년, 10년 정도만 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의정부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나치게 문서나 문헌 중심의 역사책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시민들이 조사해낸 이미지를 가지고 의정부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다시 조명할 수도 있다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특정 주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일생의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사진들이 뭐 졸업식부터 해서 뭐 결혼식 뭐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 자료들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만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의정부의 일생의례라는 책 하나가 인터뷰만 좀 더 보완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미지 자료가 지역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 자료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게 신곡교와 관련된 국가기록을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 장면이 뭐냐면 신곡교 다리가 개통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주민 한 분이 신곡동에 사시는 분이 1967년도에 자기가 기억에 신곡교 개통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럼 언제적 했어요? 무슨 요일에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신곡교 다리가 왜 그날 개통식 했냐고 막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내가 기억으로 한 100명 모였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날 참석한 사람 중에 미군들도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 부술 자료는 뭐가 문제냐? 그럴 거야. 이제 추정인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근데 이 사진 하나를 딱 보니까 어머, 100명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신곡교 이제 다리 개통식 하는데 미군들이 참석했고 누가 참석했대요. 근데 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두루마기 입은 아저씨가 마을에 아마 유지셨던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미군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료. 자, 보시면 이제 신곡교 다리가 이제 오픈을 하니까 앞에 이제 어르신부터 그날 어떻게 줄
관공서의 인물들도 있는 이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시골에다 개통하는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들? 이미지 자료가 이런 무게감과 이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좀 더 열어가 볼까요? 이 사진 하나 가지고요, 저희 같은 민속학이나 역사학자들만이 달려드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미지 자료에는 복식을 하신 분도 달려들 거고, 예를 들면 건축학을 하신 분도 이제 모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하나 가지고 패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패션을 다 의정부의 패션사를 다시 정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미지 자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그 가치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끝나면 바로 앨범도 한번 뒤져보시고 옷장에서 좀 찾아보셔서 이미지 자료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원 전화번호 꼭 잊지 마시고 거기로 좀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사진은 제가 이제 신곡동 지위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바로 의정부의 박정희 정권 때 혁명촌이라는 농업 관련된 마을이 만들어져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한 6군데인가 7군데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양주의 대비 지역의 의정부가 선 겁니다. 그 혁명촌에 그 무렵입니다. 신국교와 그 모습 사진을 이야기만 들었죠. 국가기록원의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날 이 행사에 오신 분 중에 아마 사진기를 찍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자료 하나가 더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의정부 이야기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혁명촌 사진의 모습. 자, 이게 이제 기락마을이죠. 저희가 자일동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지만 이 문서들을 보시면 기락마을의 특별지원금 사용증서 이런 자료들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거. 자, 너도 나도 공정거래 뭐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진 하나가 보세요. 벌써 의정부의 그 당시의 새마을운동 모습을 이 사진 하나 가지고 딱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미지를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이미지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좀 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